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냐라고 하시면은 등자가 같을 등자야. 그래서 차이가 같다. 이웃한 것끼리 차이가 같아. 그래서 한글에서 한글로 넘어갈 때,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였죠. 차이기 때문에 더해지는 거였는데 이 친구에서는 일정한 수를 곱합니다. 왜 곱하게 될 거냐라고 하시면은 요 빗자리가 마치 님들이 그 비율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같은 수가 곱해지거나 또는 나눠질 거다라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차이가 같으니 그 차이 자체를 공차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등비수열이니까 그 빗자를 따와서 공비라는 숫자가 계속 곱해질 거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의 등차수열에서 썼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일반항 뭐였죠? 물어봅시다. 님들. 등차수열 일반항 뭐였어요? 오케이, 준범해보자. A 플러스 n-1 d였죠. 얘는 일정한 수가 곱해지니까 이 뒷자리가 그 디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따와서 d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레이시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r자리를 따와서 공비를 일반적으로 r로 쓸 거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공비가 계속 곱해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등차 수열에서 그 일반항 관계를 어떻게 썼냐면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서 공차를 한번 추가해요 라는 걸로 쓰거나 또는 이웃한 한 끼리의 차이를 썼을 때가 공차예요 라고 쓰는 건데 공비에서는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곱하기로 바뀔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짜리는 n번째에서 공비를 한번 곱해라고 쓰거나 또는 이웃한 한글의 비율이 r이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식도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을 거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지 첫 번째 수가 어떤 숫자로 나열되는지를 보고서 님들이 어떤 수열인지를 판단해 주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시면 뭐 3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9, 내가 27, 81 쓰면은 공비가 얼마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유추를 해볼래요? 얼마 곱했니? 3 곱했죠가 되는 거죠. 공비가 3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로 어떤 수열인지를 판단해주는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처럼 관련지어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어요가 돼요. 그래서 이웃한 항으로 한번 넘어갈 때마다 공차가 얘는 한번 더해지니까 그 부분만큼 빠져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관찰해 봤을 때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면 공비를 한번 곱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AR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 전 거에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쓰면은 그러면은 AR의 몇 제곱? 세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쭉쭉쭉 나아가서 n번째를 관찰해 봤을 때 두 번째일 때 공비가 한 개고요. 세 번째일 때 공비가 두 개고요. 4일 때 3개니까 n일 때는 n-1개겠죠? 라고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주로 볼 포인트는 사실 등비수열에서도 미지수가 2개, 식 2개 필요하고 이웃한 한 길이 뭔가 우리가 공차라는 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까지를 뺐을 때 공차가 3번 나와요 라고 쓸 수도 있었지.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등비수열로 들어가게 되면은 3차이 하니까 공비가 3번 이렇게 지수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마치 얘는 이제 덧셈과 뺄셈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될 거고 얘는 지수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지수 형태의 계산으로 들어가서 등비수열을 계산하게 될 거다가 됩니다. 그래서 위주로 조금 잘 아셔야 될 파트를 설명드리면 요 두 개의 식을 같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 님들이 등비수열을 구해주는 버전으로 감사합니다. 등비수열을 구하는 걸 조금 잘 보시게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듭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더하는 거를 곱하기로 바꿀 거기 때문에 식 자체가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구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등차수열이 식 2개 있으면은 그 친구를 연립해서 구하는 거. 얘도 식 2개가 나오면은 같이 연립해서 첫째 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가 될 거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위주로 볼 파트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님들이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될 파트가 될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내일 할 파트는 이 등비 수열을 합을 공식을 외울 거니 그것도 조금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있던 거랑 조금 비교를 해서 등비 중앙도 설명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그 저번에 말했던 근계수에서 같이 쓰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등차 중앙에서는 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미안해요. 지금 등차 중앙이라 쓰려다 좀 잘못 썼네요.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을 이루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랑 같다라고 쓰셔도 괜찮았고 가운데 거가 양 끝에 평균으로 들어가는 파트였죠. 이 친구는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산술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술 평균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파트인데 우리가 등비 중앙으로 쓸 파트는 뭐냐면 이웃 한 것끼리 우리가 공비를 한번 곱하고 공비를 한번 곱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비를 한번 곱하는 거 얘에서는 반대로 공비를 나누는 거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사이드의 곱이랑 같다라고 쓰시는 게 등비 중앙이 될 거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설명이 되냐라고 하시면은 이 친구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율로 쓰셔도 괜찮은 파트 중에 하나는 맞고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공비 한 번, 공비 두 번이니 실제로 이 친구를 두 번 곱하면은 A 제곱에 R 제곱이고 이 양 사이드 거를 곱해서 똑같은 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다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산술 기하니까 기하 평균이 나오긴 해요. 물론 그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가운데 제곱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왜 저렇게 되는지 비율로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다가 되는 거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면 짝수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등차 중앙은 가운데 두 개, 양 사이드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았지만 이게 등비 수열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 두 개 곱으로 바뀝니다. 가운데 두 개 곱과 양 사이드 곱이 같다라는 걸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차 중앙을, 등비 중앙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값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많이 설명할게요. 특히나 이 친구 이따가 뒤에서 볼 문제 중에 하나 말씀드릴 건데 공비의 개수에 따라서 뭔가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 바뀔 거다. 얘는 공차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세 개짜리여서 값이 같은 거고요. 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공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개수가 같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에 제가 뒤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얘는 조금 뒤로 넘어가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앞부분에서는 사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님들이 판단해 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식으로 외워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물론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왜 나왔는지를 본인이 조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과연 공비를 몇 번 곱하는지에 따라서 수열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같이 판단해 주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등차 수열을 외우는 시간을 줬지만 이 친구는 외우는 게 꽤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바로 적용하는 걸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등비 수열 계속 머릿속에 새겨주시면서 몇 번째 항에 공비가 몇 개 나올 거다. 개수가 하나 주는 거니까 그 부분으로 같이 맞춰서 판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A8 한번 해볼까요? 공비 몇 개? 여기가 8이니까 개수가 하나 줄어요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면 좋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쉽진 않으니 조금 관계성을 잘 알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될 거다를 님들이 유추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항들 사이에 이웃하지 않아도 뭐 2항에서 5항으로 가도 그죠? 몇 개가 나오고 그런 파트들을 조금 잘 관찰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봐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적용하는 거를 같이 해볼 건데 생각보다 님들이 첫 번째부터 바로 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등비 수열 일반항을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AR에 n-1제곱 계속 머릿속에 새겨주셔야 돼요. 많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 구하는 거를 조금 같이 볼 거고 마지막 시간에 거의 마지막쯤에는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 활용이 조금 많이 쉽지는 않을 거라서 이 설명하실 때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서는 많이 어렵진 않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 등비수열을 구하는 것도 꽤나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겨주셔야 되는 거는 등비수열이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고 일반항으로 들어갔을 때 첫째 항의 공비의 n-1승으로 될 거다를 계속해서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님들이 판단을 같이 하게 되면은 첫째 항은 4분의 1짜리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4항을 님들이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판단해서 조금 식으로 써줄 거야. 4항은요. a 곱하기 r의 몇 제곱으로 되는 거죠? 세제곱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가 4니까 3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그 값이 16으로 되는 거면 여기가 4분의 1짜리니까 r 세제곱이 64일 거다가 되는 거죠. 근데 님들이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은 고일대로 들어가면은 이 친구를 이제 그 고차방 정식으로 인수분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제곱에서 64 되는 걸 다연수나 유리수 기준에서 찾으세요가 조금 더 좋은 파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얘를 인수분해 때리지 말란 소리예요. 어차피 나머지가 허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찾아주세요가 조금 더 좋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굳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곱되는 거나 몇 제곱 되는 거를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다. 소리가 된다. 그럼 AN은 지금 4분의 1 곱하기 4의 n-1승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잘 봐야 되는 파트는 조금 더 간단하게 고칠 때 지수법칙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지수법칙도 같이 확인해주고 가시면 된다. 4의 마일 제곱이에요. 그럼 님들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는 거면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꿀 경우도 있으니 지수법칙을 활용해 주는 것도 같이 관찰해 주시고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수법칙을 같이 활용해 주는 파트도 나올 수 있기에 조금 간단하게 바꾸자가 되는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무리해서 뭐 로그로 바꾸거나 그런 행동은 취하지 않아도 되니 밑이 같거나 뭔가 묶어줄 수 있을 때에만 조금 처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7번에서는 위에 거랑 조금 다르게 첫째 항을 안 줘도 연립해서 A랑 R을 둘 다 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연립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두 번째 항이야. A 곱하기 R이 몇 승? 둘이니까 1승이 되는 거고, 그죠? 네 번째니까 AR이 몇 제곱?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삼분의 1일 거니 두 개를 연립해서 들어가시면은 R의 제곱으로 나올 파트이면서 3분의 2에서 6을 나눌 거니까 9분의 1짜리가 될 거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공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틀마 3분의 1짜리인데 음수가 될 거니까 마 3분의 1짜리가 될 거다가 되면서 님들이 볼 때 넣었을 때 A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등차 수열에서 설명했던 게 굳이 첫째 항을 고집해서 봐야 되나가 아니라 자, 님들이 구하는 게 7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네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할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7번째 항이 되려면 몇 번 곱해야 될까요? 공비를 총 몇 번? 여러분들 한 칸 옮겨질 때마다 공비가 한 번 곱해져. 그럼 4에서 7로는 몇 번 움직인 거야? 3번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네 번째에서 7번째로 갈 때. 그러니까 4에서 5로 한번 가고 공비 한번 곱해지고 6으로 갈 때 한번 곱해지고 7로 갈 때 한번 곱해지니 공비가 3번 곱해진 거죠? 라고 쓰셔도 괜찮다. 그러면 님들이 굳이 첫 번째 항을 걸 필요가 있다? 없다 하셨죠. 등차 수열도 똑같습니다. 등비 수열도. 이 친구를 기준으로 굳이 첫 장을 기준으로 안 봐도 얘만 구해 중간에 걸 기준으로 더하는 파트가 있었죠. 등차에서는. 등비에서는 곱하게 될 거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굳이 첫 장을 안 구해도 볼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마 3분의 2에서 마 3분의 1이 3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81분의 2까지 조금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돼요. 어디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지만 볼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하는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 파트를 조심해서 봐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잘 봐줘야 되는 파트는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는 구할 수 있고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체크를 잘해서 어떤 부분을 따내야 될지는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고요. 18번에서는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의 합에서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제가 설명은 안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등차 수열에서는 몇 개만 쓸게요. 간단하게.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 아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네, 주말에 한 번 했었는데 시간을 조금 뺏으면서까지 썼던 기억이 나요. 네,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 좀 중요했기 때문에 설명 한 번 더 드리는 거라. 등차 수열일 때랑 등비 수열일 때가 달라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 일정한 개수를 합쳐서 더했을 때 합 자체에서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이룰 거다. 그래서 1에서 5로 갈 때 공차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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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얘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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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더하는 거였으니까 합끼리도 부분 합끼리도 결국에는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로 들어갈 때는 저기 합쳐지는 게 60짜리가 더해지면 여기 또 60짜리가 더해져요가 돼요. 그래서 등차 중앙을 써도 되고 등차 수열로 판단해도 괜찮고요. 근데 등비일 때는 님들이 1에서 5로 가는데 공비를 몇 번 곱하냐라고 봤을 때 공차를 4번 더한 것처럼 얘도 공비를 4번 곱한 걸로 바뀌어요. 근데 곱하기에서는 님들이 잘 확인해야 되는 게 공차는 더하니까 총 공차가 16번 더해져요. 근데 공비는 얘로 묶어버린 거죠. 이 친구가 다 곱해지고 거기 때문에 얘로 묶어버리면은 이 60에서 120으로 가는데도 공비는 4번밖에 안 곱해져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 밑에서 얘로 내려가도 결국엔 공비가 4번씩 곱해지는 거니 합 자체에도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으로 들어가셔도 괜찮다. 곱하기 1 했으니까 등비수열이면은 얘도 곱하기 2가 돼요라는 소리가 될 거야. 그래서 항을 일정하게 묶어서 계산을 했을 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것도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웃하는 것도. 물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지만 조금 땡겨서 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님들이 이 친구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개수가 똑같이 이어질 거니 등비수열을 이루면 합끼리도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 근데 1에서 3으로 갈 때 공비를 몇 번 곱하냐? 2번 곱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얘로 넘어갈 때의 값 자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게 물론 헷갈리신다면 식으로 써버리시면 돼요. A1, A2, A3, A4가 될 건데 실제로 님들이 이 친구에서 얘를 나눠도 R제곱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나눠도 4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음수는 안 돼요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음수를 곱하면 음수로 바뀌니까. 그래서 공비도 주어져 있는 거고 얘는 첫째 항도 구해야 되는 거죠. 첫째 항을 구해서 AR의 몇 제곱? 6제곱으로 바꿀 거다. 7번째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셔가지고 A도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 얘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도 구하고 공비도 구하는 거를 식 2개로 연립으로 들어가실 때 공비를 조금 더 깔끔하게 찾자가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같이 계산으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다가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은 조금 패스할게요. 64니까 그죠? 마무리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소리가 되고요. 계속 생각해야 될 거는 몇 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를 계속 일반항으로 생각해 주세요가 돼요. n 넣었을 때 몇 번째 자리에 공비가 몇 번 나올 거냐라는 걸 조금 많이 생각해서 대입으로 들어가시는 파트가 될 거고 등비수열의 합을 내일 할 때도 한 번 더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저 내일 한 번 더 나옵니다. 조금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부분을 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일단 조금 가볼게. 그래서 19번도 같이 하게 되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조금 목표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부분이죠. 그래서 19번을 관찰해 봤을 때 등비수열에서 50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일 거냐라고 했을 때 님들이 이 수열이 나열되는 걸 보고 등비수열을 찾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500보다 커지는 게
n값에 얼마를 넣었을 때 1 거냐라고 판단할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판단할 건데 등비 수열이니까 님들이 보고서 첫째 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니? 얘들아 둘 공비는요 얼마 곱했니? 20 곱했죠가 되는 거니까 일반항을 한번 써보자 이거야. 일반항은 a 곱하기 r에 n-1을 쓴대요. 근데 이게 1제곱이니까 합쳐가지고 지들끼리 더할 거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n제곱으로 바뀔 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제곱이 500보다 커질 때가 언제일 거니? 라고 n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가 돼. 근데 얘는 특히나 조심할 게 n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값 자체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n 기준으로 바꾸면 로그 부등식으로 바뀌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n값에 얼마를 넣어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500보다 큰 게 누구인지 생각해서 반대로 풀어주시는 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정확히 구해요. 그래서 2의 9제곱을 했을 때가 512고요. 2의 8제곱을 했을 때가 256이니 몇 개 넣어보셔서 체크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를 외워버리셔서 써도 되는 거니 조금 같이 확인해 보실 때는 대입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위주는 결국에는 일반항을 구하자가 제일 중요한 거니 일반항을 계속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나올 건지를 조금 잘 판단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 2개 주어지는 것들이 계속 기본적이에요. 여기는 물론 나열된 걸 보고 판단하는 파트였지만 18번도 식 2개 얘도 식 2개 심지어 얘도 식 2개 그러니까 조건을 2개를 주면 님들이 연립해서 등비수열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가 딱 여기까지 내용일 것 같아. 물론 뒤에서도 크게 바뀌는 거 없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기본으로 깔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등차수열 했던 거를 조금 비슷하게 적용하면 등비수열도 나쁘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곱하거나 또는 더하기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차이점을 알고 가시는 게 조금 많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4개 했던 거 중에 일단 한번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 그 다음에 하람이도? 따로 물어봐도 되더라고요. 조금 질문하기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을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얘도 조금 잘 관찰해야 될 파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도 나름의 등차 중앙의 파트가 될 것 같은데 왜 등차 중앙의 파트가 될 것 같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문제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볼게요. 2와 24일의 10개 수를 넣어서 등비 수열을 만들어 줬대요. 요 나열된 수가 전부 다 등비 수열일 거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번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등차로 설명을 하면은 등차로 먼저 볼게요. 등차 여기 처음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공차가 한 번 더 있죠. 근데 마지막 항에서 얘까지 전항까지 가도 공차가 하나 빠지는 거야. 그래서 공차가 한 번 더해지고 공차가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하나씩 줄여서 더한 게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등비수열에서는 여기에서 얘로 넘어가는데 공비가 한번 곱해져. 근데 얘는 반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곱해지고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값이 똑같아야 된다. 그게 간격을 일정하게 하나씩 줄여도 곱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님들이 볼 파트는 등비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중앙의 이야기는 간격을 하나씩 줄였을 때 곱이 같을 거다가 됩니다. 양 끝에 있는 걸 곱한 거랑 여기에서 공비 한 번 곱하고 여기서 한 번 나눌 거니 그 부분에 있어서 곱하고 나누는 거니까 곱 자체가 1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하나씩 줄여도 같아. 한 번 더 줄여도 같아. 물론 구하는 건 40이겠죠. 일단은 한 번 더 줄여도 같아가 계속적으로 이게 나열될 수 있는 파트는 등비 중앙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나씩 줄여도 한 번 공비 곱해져 나눠져 곱해져 나눠져 곱해져 나눠져 해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 파트에 있어서 등비 중앙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파트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물론 공비를 구하라고 하시면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비를 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곱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부터 20까지 공비가 몇 번 곱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1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비가 10입니다라고 들어가셔도 돼. 근데 지금은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니 곱만 구하는 거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필요한 행동이 될 것 같다. 근데 님들이 공비를 구해야 되는 거면 구해 주셔야 된다 소리예요. 공차도 똑같습니다. 공차도 결국에는 공차 등차수로 들어가면은 공차가 11번이면 차이가 18이에요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춰서 봐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이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공비를 저렇게 조금 악의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계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파트이고요. 21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3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의 2배죠. 그죠? 근데 등 B에서는 그게 곱하기로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등 B 중앙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을 한 번 더 소개하면은 가운데 거가 양 사이드의 절반 또는 가운데 2배가 양 끝에 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등 B 중앙에서는 비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B제곱이 AC가 돼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을 거다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 그 등차 중앙에서 했던 2차 방정식처럼 똑같이 등 B 중앙에서도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소개가 될 내용이 될 거다가 됩니다. 여기에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아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2차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저번에 언지를 줬던 거 하나 더 있죠. 합이니까 뭐하자? 근계수를 구하자. 굳이 근을 안 구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의 파트에 있어서는 진짜 예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3 곱하고 그 이상의 이하는 조금 더 여러가지 전개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빠르게 쓸게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밖에 없기에 조금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x제곱에 마 25x에 플러스 50은 빵인데 실제로 님들이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한다? 돼요. 인수분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합 구하는 거니까 2분의 2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까지 2차 방정식의 근계수로 들어간 파트가 될 거고요. 이게 세수를 모르니까 저번처럼 등차 중앙으로 들어가서 3차 방정식의 근계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등차 중앙 쓸 때도 특히나 세 근이 나와 있다면 등차수를 이룬다면 근계수로 확실히 들어갈 확률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가운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아요를 쭉 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은 파트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계수 다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한번 또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활용까지는 조금 빠르게 끝낼 거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등비중앙, 등차중앙을 같이 쓰는 약간 사인, 코사인 법칙을 같이 쓰는 느낌처럼 얘도 등차중앙이랑 등비중앙을 같이 쓸 수 있을 거다가 되는 거라. 두 개 한번 같이 맞춰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등비중앙이니까 가운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죠.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2개 연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트니까 대입법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죠.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게 될 건데 결국에는 부호가 나와 있으니 부호에 맞춰서 해결해 주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6 또는 마운데 양수니까 그 6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6이 이 친구로 들어가서 B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을 봐주시면 되겠다. 그거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게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차중앙, 등비중앙을 님들이 적절히 식으로 써서 연계해 주시면 좋을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등비중앙을 이루는 세 실수를 조금 관찰을 하게 될 건데 어렵지 않게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서 조금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볼 때 저번에는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풀어서 공차를 더하고 빼는 파트로 들어갔는데 얘는 곱이니까 곱을 기준으로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엔 등비 중앙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느낌을 그대로 조금 살려서 말씀드리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서 알파, 베타, 감마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뤘으면은 이거 싹 다 합쳤을 때 몇 베타였어요, 얘들아? 3베타. 얘 두 개 합친 게 2베타입니다. 근데 그게 등비 수열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합을 안 보고 곱을 보겠죠. 같아요. 자, 갑시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에서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였으면 얘네를 다 곱한 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유추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베타 세제곱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 수를 두 개 곱한 게 베타 제곱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지수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앞에 개수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님들이 얘를 보고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중에서 가운데는 뭐일 거다가 바로 예측이 돼요. 얼마니? 세제곱해서 마 1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단 하나밖에 없어. 마 1이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마이너스 1이지만 나머지 두 개는 몰라요. 근데 등차 수열로 들어갔을 때는 이 친구에서 내려갈 때 공차를 하나 빼주고 더해주고로 썼다면 지금은 공비를 한번 나눠주고 곱해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를 제가 R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위에 거는 감마예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쓸게요. 감마. 얘는 그냥 R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R이기 때문에 얘는 넘어갈 때 공비를 곱할 건데 반대로 갈 때는 나눠줘야 조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3이다를 우리가 처리해서 충분히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시게 될 거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굳이 알파랑 감마로 쓸 이유가 있냐라고 하시면 전혀 없어요. 알파 감마로 쓰면 연립을 2번 때려야 되는 거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것도 꽤나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 푸는 거는 좀 해주셔야겠죠. 네. 공비를 곱하고 2R 곱할까요? 처음부터? 네. 그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만 조금 잘해봅시다. 마 2R 제곱이 4R이니까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R도 충분히 두 개가 나오니 이거는 인수분해 패스할게요. 마 2분의 1 또는 마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되면 순서대로 2 마 1 2분의 1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공비면은 2분의 1 마 1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세수는 안 바뀌어요. 됐었죠? 그래서 공차할 때는 이 친구의 공차를 풀었을 때 부호가 반대였어요. 저번에.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조금 귀찮지만 똑같은 유형인데 등차 중앙으로 풀 때는 더하니까 공차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요. 더하고 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곱할 거니까 역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의 차이도 조금 잘 관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페이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3차 방정식의 근계수가 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쓰고 가면은 지금은 곱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 페이지가 안 돼. 곱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곱에 관련된 거를 파트를 볼 부분인 것 같은데 등차 수열할 때는 이 친구가 세 실근의 합이었으니까 그 파트로 들어간 거고요. 등비 수열할 때는 여기가 세근의 곱이니까 그 파트로 같이 볼 수밖에 없었다가 됩니다. 근데 물어보긴 해야죠. 등차 수열 때도 똑같이 했으니 등비 수열에서도 우리가 물어볼 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는 해볼게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저번에 한번 알려줬기 때문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한 명을 찝어서 다 시킬게요. 이거 근계수. 정확히 등차 수열의 이 파트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한번 쳐볼 건데 누구를 할까요? 동아 할까요? 동아 저번에 했었나? 아니 너로 할게요. 그래도 너 할게요. 뭐였었니? A분의 B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였었죠? 다시 들어가서 저번에 봤던 게 여기가 등차 수열이었으면 3베타로 들어갈 거니까 가운데 근이 나와 있었고요. 근데 그게 근계수에서 등비수열로 들어가면 여기 파트에서 방금 했던 게 베타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연계될 수 있음을 조금 잘 봐주셔야 된다. 그럼 가운데 근이 나오겠죠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의 파트로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도 결국엔 근계수로 써줄 파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된다. 소리가 돼요.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등차 수열에서는 합의 활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생각보다 등비 수열의 활용은 조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를 보고서 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저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등차 수열의 활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반면에 등비 수열은 이게 계속 곱해지거나 뭔가 영역이 쪼개지거나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님들이 미적분을 할 수도 있게 말씀드리면은 미적분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여서 등비 수열의 활용이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잘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마 이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말이 있냐면 프랙탈? 영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프랙탈에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느낌들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파트가 있어요.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거 조금 예쁜 눈 결정 모양도 있는데 얘도 나름의 등비수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뭐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 가지치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계속 등비수열로 계속 나올 거다가 됩니다. 어렵게 나온다면 저 부분이 같이 관련될 가능성도 있는데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안 나올 확률은 거의 한 90% 정도 되니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등비수열이 쓰일 건지를 조금 잘 관찰해 주셔야 된다가 됩니다. 24번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이짜리인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계속해서 오려내요. 그래서 파트를 같이 확인하게 되면은 4조각 중에 3개가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그래. 그죠? 그래서 공비는 진짜 쉬운 거예요. 공비가 4개 중에 3개. 이 친구도 4개 중에 3개를 각각 다 개별적으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공비가 4분의 3이야가 좀 빠르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4조각 중에 3개를 계속 나눠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공비가 4분의 3인 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항이 조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남은 넓이가 어떻게 될 건가를 님들이 판단하는 파트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는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서 물론 넓이 공식이 따로 있고요. 그죠?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얘를 수직이 등분 구워가지고 2대 1대 루트 3 바로 들어가시면은 루트 3도 너무 쉽게 나오고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조금 알아야 될 파트 중에 하나는 공식을 외워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번에 했던 그 삼각형의 넓이 있죠. A하고 B하고 세타가 나오는 그 삼각형의 넓이 있었지. S가 뭐였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 A어도 있었다. A, B, 세타 사니까 들어갈 때도 넓이가 충분히 있었으니 그 부분의 파트로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2분의 1짜리에 둘의 사인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까지 들어가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맞다가 되죠. 그러면은 요 왼쪽 파트에 있는 넓이가 루트 3이면 한 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처음 걸 기준으로 공비가 한번 곱해져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두 번 곱해져요. 세 번째 거 세 번 곱해져요. 10번째 건 10개 곱해지겠죠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징을 님들이 보고 판단할 때 첫 번째 항이 뭔지,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만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 그거를 조금 활용으로 들어간 파트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조금 같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늘 했던 파트는 결국에는 쓰는 게 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님들이 이 n번째, 뭐 10번째면 10번째, 몇 번째면 몇 번째에서 과연 공비가 얼마나 곱해질 건지를 조금 같이 관찰하는 파트가 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비 중앙을 쓰는 것도 조금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가 돼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등비 중앙도 등차 중앙이랑 조금 같이 연계돼서 나올 확률도 많고 많이 중요하니까 같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파트가 될 것 같으니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5, 6, 7 같은 것도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윗부분이 똑같죠. 비슷하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등비 수열을 등차 수열만큼 조금 많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비슷합니다. 되게 특징이 차이가 곧 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았고요. 물론 문제들을 같이 보긴 했지만 웬만하면 공식을 알고 쓰는 게 제일 좋기에 이 공식을 조금 알고 잘 쓰자가 됩니다. 등비 수열에서 그 부분을 파트로 설명드린 걸로 조금 마무리를 드릴 것 같고요.